안녕하세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오늘도 티쿤식 해외 직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주마다 해외 직판 설명회를 계속하니까 특별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2주 사이에도 티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판은 이론을 정립한 회사도 티쿤밖에 없고 또 새로운 방법을 계속 개척하는 회사도 티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 해외 직판 설명회는 티쿤이 경험하고 또 학습하게 된 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2주마다 계속 티쿤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또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티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 한국에서 일본에 물건을 팔고 또 물건을 팔려는 회사들을 지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도 한국 판매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는데 힘을 많이 쏟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14억 인구를 겨냥해서 해외 진출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해서 성과를 낸 사람들도 없고 또 그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은 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티쿤도 일본에 진출해서 직접 성과를 거뒀고 또 많은 회사들이 일본에 진출하는 걸 도와서 성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티쿤도 해본 적이 없어요. 티쿤은 늘 판매자들더러 나가세요 하고 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티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공과 이런 실패를 맛봤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한 길을 제시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애당초 그런 길 자체가 없기도 하고요. 또 그런 길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실패를 하면서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죠. 하나는 중국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 나가는 것. 두 번째는 일본의 티쿤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티쿤 자체 샵 빌더인 티쿤 샵 빌더를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 새로 새 아이템을 발굴해서 일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완전히 판매자 입장에서 일본에 진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다시 복기를 하고 또 실제로 해보고 있는데 또 정말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중국으로 진출하는 길을 여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일본에 직판하는 일본 직판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국에 나가면서 일본 판매자들이 한국과 중국에 진출하도록 돕는 일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티쿤이 경험했었던 뭐 다 알고 있었지만 잊어먹고 있거나 또는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사이인가 하고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데요. 해외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템이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티쿤이 그동안 택배 박스, 명함, 스티커, 현수막, 공기간판, 부직포백, 용기 이런 걸 가지고 일본에 진출해서 우리 것만 거의 200억 원어치 이상을 팔았어요. 근데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하다 보니까 도대체 아이템 발굴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어렵냐면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티쿤하고 인연이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소형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에 맞춰서 이제 플러그나 이런 걸 또 다 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나가는 게 참 어렵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물론 제품을 갖고 있는 경우는 훨씬 쉽죠. 근데 티코는 자기 제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와서 파는 건데 아이템 발굴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느꼈고, 또 하나는 설사 아이템을 발굴하더라도 역시 마케팅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또 경험을 하죠. 티쿤은 계속 이 말씀 드리잖아요. 그 손익분기점까지 2, 3년은 걸린다. 해외 직판을 해서 손익분기점 넘는데, 그러니까 흑자 내는 거죠. 그러니까 흑자 내는 데까지 적어도 2, 3년은 걸리고 그 사이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제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광고비도 지출해야 되고 이러는데 운영비도 거의 한 2, 3억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티쿤도 똑같이 겪고 있고, 티쿤만이 아니라 티쿤을 통해서 해외 직판하는 모든 회사들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티쿤도 아이템을 선정해서 나가려고 하면은 또 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티쿤 아이템 중에서 이제 공기간판점, 일본향 용기점, 이게 티쿤 직영 일본향 요기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경쟁력이 탁월해요. 종류가 이렇게 많고 또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소량 판매도 한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일본에서 그 어떤 용기점보다도 강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강점이 많은 용기점인데도 흑자 내는 데까지 이 긴 시간이 걸렸어요. 2016년에 오픈해서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그럼 횟수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돼서 간신히 이런 매출이 나왔어요. 하여간 2023년 1월 달에는 작년보다 2.5% 빠졌으니까 뭐 똑같다고 쳐요. 여기도 3월 달에도 2.9% 빠졌으니까 똑같다고 쳐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17% 늘어났고 4월 달에는 50%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5월 12일 현재 5월 달 영업일이 30.96% 지나갔는데 5월 달에 벌써 62.26%잖아요. 이런 정도면 확실히 안정이 됐다는 거를 올해 사업하면 느껴져요. 아, 이제 용기는 안정권으로 접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놀랍게도 지난 8년을 했지만 전혀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빨간 글씨로 된 거는 코로나 특수가 있었던 때예요. 근데 코로나 특수 제하고 나면 여전히 500만 엔, 400만 엔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라도 이렇게 사와서 파는 경우는 800만 엔 정도를 손익분기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닐 때도 많죠. 직접 제조하는 분들은
200만 엔, 300만 엔에서도 흑자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와서 파는 경우는 800만 엔 정도가 돼야 손익분기점 간신히 넘는데 지금 환율이 100엔 874원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850만 엔, 뭐 900만 엔 돼야지 간신히 이제 손익분기점 넘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티콘 용기점이 9년 차에 그런 약간 안정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티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나는 2년 혹은 3년 만에 흑자를 낼 수 있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경영자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적어도 3, 4년, 2년에서 4년 정도 꾸준하게 투자해서 흑자를 만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외 직판은 일단 손익분기점만 넘으면 좀 심하게 얘기해서 평생을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일단 없어요. 해외 직판은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다는 거고요. 또 이 전자상거래는 AI가 등장하던 뭐가 등장하던 사람이 멸종되기까지는 유지될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물론 이제 뭐 어떤 기술이 발전해서 알약 하나만 먹으면 끝나는 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명력이 굉장히 긴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경쟁자가 없는 상태고 일단 흑자가 나면은 계속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고 매출이 늘어나면 확장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실제로 성공하기까지는 굉장히 지난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티쿤이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금 중국에는 개척을 하고 일본에는 그동안 하고 있던 거 말고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진출을 해 보려고 하는데 티콘이 선택한 아이템이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손가락으로 익히는 한글 익히기 요철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국하고 일본에 이걸 직접 팔아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역시 쉽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는 티콘 정도가 되는 회사조차도 이거 마케팅하는 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런 새 상품을 어떻게 알릴 거냐, 이게 너무 어려운 숙제죠. 그래서 다 알죠. 티쿤 정도 되면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했었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검색어 광고하고 소셜미디어 활용하고 메일링하고 등등의 방법을 써서 홍보를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진짜 고객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해외 직판이란 사업 중에서는 가장 쉽다. 그렇지만 해외 직판도 사업인 이상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티쿤이 수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마케팅을 해서 고객을 모으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지금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물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K 한글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기반을 넓혀 보려고 하는 시도가 어떤 결과로 끝맺음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워낙 뚜렷한 아이템이고 지금 막 티콘이 떼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 근거를 만들고 일본에 다시 한번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 아이템을 선정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콘은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중국에 진출하는 거를 먼저 해보는 일. 두 번째는 그동안 해왔었던
일본 판매에서 새 아이템으로 다시 시도를 해보는 일, 그걸 하고 있으면서 세 번째는 우리가 티쿤이 일본에 워낙 기반이 강하잖아요. 그 기반을 가지고 한국과 중국에 진출할 일본 판매자를 모집하는 일, 이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던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던 이 과정들을 티쿤은 계속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티쿤닷컴 치면, 티쿤글로벌닷컴 치면 이 카페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 카페에는 티쿤이 경험한 걸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응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보 공개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한국, 일본, 중국 다 통틀어서도 티쿤처럼 이렇게 해외 직판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고 또 제공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가진 회사도 거의 없어요. 티쿤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해외 직판하려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 판매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티쿤이 최근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지 공개해 드릴 거고, 또 여러분께서는 그런 티쿤 작업들을 보면서 여러분 판매에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티쿤은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티쿤의 본업은 판매자들이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티쿤글로벌닷컴에 컴을 치고 들어오시면 이 해외 직판 카페를 만나게 될 거고요. 해외 직판 카페를 통해서 해외 직판에 필요한 정보들을 받으시고 또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또 오늘 설명회를 동영상으로 먼저 보기에 링크 시켜서 또 제공을 할 거예요.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티쿤이 어떤 형태로 해외 직판을 해왔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다시피 어쨌든 티쿤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뚜렷한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솔직히 가끔 해외 직판 카페를 운영하고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티쿤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해외 직판하겠다는 분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나 또 어떤 모임을 보면은 답답할 때가 정말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판을 해서 성과를 내려면 적어도 진짜 적어도예요. 아무리 적어도 2 내지 4년은 걸리고 자금이 적어도 2, 3, 4억은 들어간다.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홈페이지만 만들면 되는지 알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만 만들어서 사업이 되는 거면은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에 실패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홈페이지 만드는 거는 비즈니스에서 1%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9%는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데 진이 다 빠진다는 거고, 거기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해외 직판을 해서, 아니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떼돈을 벌거나 망하거나. 그래서 네이버 혹은 카카오톡, 잡코리아, 유튜브 뮤직 이런 엄청나게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나머지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오프라인은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사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온라인은 자기 밥벌이 하기도 힘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예로 커피숍 열어가지고 성공하기 어려운 것보다 온라인으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사무실도 없이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면은 부자 못 될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티쿤이 보세요. 명함을 31억 원어치 팔았어요. 이건 N이니까 3억에는 31억 원이라고 쳐요. 물론 이제 환율이 지금 100엔 874원이니까 이렇게 치면 안 되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렇게 할게요.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그다음에 옵셋 인쇄 스티커를 2억 7천만 원어치 팔았고요. 옷 원단을 2억 3천만 원어치 팔았어요. 자, 파리하고 있는 컵도 1억 1천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7천만 원, 6천만 원 이 정도 티쿤 정도 작은 회사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이 정도 실적을 올렸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티쿤이 이미 이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상품만 있다면 해외 직판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또 티쿤 방식으로 하라고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티쿤 말고 이런 성과를 내는 데를 찾아보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해외 직판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티쿤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티쿤 방식으로 하고 있는 한국 회사들도 제가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티쿤은 이렇게 확실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티쿤 방식으로 하셔라. 티쿤을 이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티쿤 방식을 이해하는 거는 성공하는 지름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티쿤 방식으로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티쿤 방식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티쿤 방식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방식은 여러분이 직접 일본에 법인을 만들고 파는 방식이에요. 티쿤은 2007년도에 일본에 진출할 때 아도프린트 JP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일본에다가 법인을 냈어요. 그래서 일본에 법인을 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일본에 있는 회사로 알았고 조금 더 일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현지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티쿤이 2008년도에 만든 사이트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법인 자체가 티쿤이잖아요. 회사 속에서 보면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티쿤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손님들은 일본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였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수 있게 있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중국에는 알리바바 들어가면 될 것 같아, 티몰, 쇼피, 징동, 라자 뭐 이런 일본어로 아마존, 뭐 라쿠텐 이런 데 들어가는데 온 신경을 빼앗기고 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본에서 일본 법인이 판매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지금은 하도 큰 회사가 들어와서 그렇지만 테무며 이런 데 이용하면서도 늘 찝찝한 게 있잖아요. 환불은 잘 되나? 그다음에 반품은 잘 받아줄까? 이런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게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 업체 중에 이런 방식으로 진출한 회사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티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들이에요. 티쿤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본에다가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에요. 자, 디홀릭이라는 회사는 한국 회사죠. 한국의 회사가 일본에 법인을 만들어 놓고 디홀릭이라는 사이트를 열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매출이 줄어들었는데요. 한 해에 1200억 원어치까지 팔았어요, 이 회사가. 그다음에 1년 마케팅비가 200억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무신사가 사려고 하다가 협상이 중단됐었는데 그때도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매매 금액이 거론이 됐었죠. 이 회사도 한국에서 일본의 법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가 그 일본 젊은 여성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거죠. 근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성공을 거뒀었던 회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네이버에서 디홀릭 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네요. 하여간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일본의 법인을 만들고 운영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도 한국에서 인쇄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일본에 만든 법인 이 사이트, 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메이시 21이라는 사이트죠. 이 회사도 되게 오래됐습니다. 티쿤보다 2년 먼저 진출했을 거예요, 일본에. 그 진짜 오래된 거죠. 봐요. 2005년에 진출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2005년에 진출해서 도쿄에 있는 회사죠. 근데 실제로 한국 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운영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명암천국이라는 회사 이름을 갖고 있죠. 이렇게 자기 법인을 갖고 운영하는 게 운영해야 하면 어쨌든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일본에 판매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한국 회사가 일본에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보세요. 백앤 케이스죠. 여기 잘 나오진 않은데 2019년 무렵에 만들었어요. 이 회사는 일본에 법인을 만들기 전에 4년 동안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했다가 일단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본에 창구가 있어야 돼요. 창구가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을 두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법인도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분리해서 나간 경우에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회사가 일본에 법인을 만들고 그 일본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백앤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티쿤하고는 상관이 없는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팔고 있는 유패키지라는 회사예요. 이 유패키지도 처음에 티쿤 통해서 팔다가 택배 박스도 마찬가지로 창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법인을 만든 경우고 지금도 티쿤에서도 팔고 있고 독자 법인이 일본에서 사이트를 만들고 팔고도 있습니다. 뭐 티쿤에서 모은 고객도 많이 데리고 갔겠죠. 뭐 우리로서는 뭐 굳이 말리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티슈 회사, 이 회사도 티쿤에서 기반을 잡은 다음에 일본의 법인을 만들고 독립한 경우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티콘에도 판매 채널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법인을 가지고 운영하면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법인 이름이기 때문에 라쿠텐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아마존에도 들어갈 수 있고 조조타운이든 자기가 원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해외에 팔려면 이렇게 파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것 같으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죠.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당장 운영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법인 사무실을 구해야죠. 법인 사무실을 구해야 되고 법인장 플러스 최소 직원 한 명이 있어야 되죠. 재무 관리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뭐 법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회사를 운영할 때 혼자서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회사를 운영하려면 혼자서 못하고 또 사무실도 구해야 되니까 적어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급여, 뭐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따지면 20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티쿤은 그러니까 티쿤 이름으로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법인은 여러분이 자사몰을 만들어 운영하고 종합몰에 입점하고 마케팅할 때 이럴 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을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저는 이거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티쿤 일본 법인 이름으로 활동하라고만 권했는데 티쿤 일본 법인 이름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종합몰 활용을 거의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종합몰에 입점하는 게 너무 어렵고 약간 제한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 걸 권하는데 그동안은 한 번도 권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한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안 그래도 해외 직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일본에 어쨌든 법인을 만드세요 하면은 고개를 너무 절레절레 흔들어서 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석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법인을 만들고 하든 아니면 티쿤이 여러분만을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던 물론 이 법인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러분이 내셔야죠. 법인을 내고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게 첫 번째 티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해외 판매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티쿤 자체가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법인을 만들고 하셔라. 이게 제가 첫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건데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안 될 때는 티쿤 재팬 이름으로 자사몰을 운영하는 거죠. 이 경우는 뭐냐면 여기 들어와 있는 많은 인턴 판매자들이 티쿤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뭐 이렇게 봉투 파는 회사다. 그러면 도메인은 독립되어 있지만 회사 이름은 여전히 일본 티쿤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사 소개에 보면은 티쿤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폴리 소개, 회사 소개 보면 또 티쿤이잖아요. 이렇게 현재 있는 일본 티쿤 이름으로 법인 활동을 하는 거를 거도 나쁜 방법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 보셔라.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제 일본에 있는 오픈마켓에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오픈마켓 들어가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판매 수단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법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픈마켓 일본을 예로 들면 뭐 라쿠텐 이런 데에 들어가서 파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티콘이 직접 일본 아마존 야후쇼핑 아스쿠르에 입점해 봤어요. 근데 입점해 봤더니 이렇게 안 팔린다는 거죠. 조금 전에 봤을 때 해봤는데 팔리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이 야후 쇼핑하고 아스쿠르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공기 간판이에요. 공기 간판 기껏해야 원래 30만 원어치 팔았는데 3월까지 군 공기 간판 자사몰에서 판 거는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막상 해보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합몰에 들어가서 돈 버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4월까지 이 공기 간판하고 이 아마존에 들어가 있는 게 용기인데 한번 보면 4월까지 공기 간판은 자사몰에서 1억 700만 엔어치 팔았잖아요. 자사몰에서 1억 700만 엔어치 팔았는데 직접 들어가 봤을 때는 공기 간판 36만 엔 60만 원어치밖에 못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티콘은 이렇게 뭐 아스컬, 야후쇼핑, 아마존 들어가는 거를 그냥 푼돈 벌러 가는 거. 그러니까 올려놔서 손해는 안 나니까 그냥 뭐 몇 푼 번다 이런 거로 하는 거지 관심이 없어요. 공기간판이 아마존에도 들어갔었어요. 근데 공기간판이 아마존에도 들어갔었는데 하도 안 팔려서 그냥 철수해 버렸어요. 그만큼 해외 쇼핑몰이나 종합몰에 들어가는 건 중요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티콘 재팬 이름으로 자사몰만 운영해도 충분해요. 근데 장차를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이름으로 혹은 티콘 재팬 이름으로 법인을 내고 자사몰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와 뒤에 거 차이는 이거는 여러분 법인도 만들고 자사몰을 운영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런 뜻이고 이거 티콘 재팬 이름으로 자사몰을 운영한다는 거는 티콘 재팬 이름으로 자사몰을 운영한다는 것은 법인은 티콘이고 몰은 자사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법인이 여러분 거냐 아니면 티콘 이름으로 하는 거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티콘 재팬 이름으로 자사몰 운영하는 것도 종합몰에 들어가는 것만 빼고 나면은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선 이걸 써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는 티콘몰.jp에 입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권하는 거는 최소한 티콘 재팬 이름으로 자사몰을 먼저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게 제가 권하는 거고 이렇게 단품이다. 뭐 자사몰 운영이 큰 의미가 없어. 이럴 경우는 그냥 티콘몰에다가 이렇게 샵을 여는 거죠. K한글 샵을 열면은 일단 이런 K한글 1이라는 샵명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샵명을 가지고 이게 자사몰이잖아요. 비록 티콘몰.jp 안에 있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자사몰이에요. 그래서 이 자사몰을 만들어서 이걸 홍보하는 거죠. 이 방식을 쓰셔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티콘몰에 입점하는 방법을 써보라. 종합몰에 입점은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하도 해달라니까 이제 근데 이걸 하려면 어쨌든 여러분 법인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적어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기본으로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이름으로 여러분 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자사몰을 사든지 아니면 티콘 재팬 이름으로 자사몰을 운영해라. 이게 이게 법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법이고 자사몰을 운영하는 방법이고 아니면 티콘몰.jp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미니 자사몰을 가져라.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나마 여러분이 마케팅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제시한 건 티쿤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제시는 했지만 티쿤은 이론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이 분야는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파는 좋은 방법 순서는 어쨌든 티쿤을 빌려서 법인을 만들던, 여러분이 돈을 대서 법인을 만들던, 법인을 만들고 운영해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하는 거죠. 자사모를 만들었어. 근데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마케팅은 그냥 한국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티쿤이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티쿤은 현재 직접 공기간판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공기간판점 운영하고 있고, 용기점도 운영하고 있죠. 용기점도 운영하고 있고, 리본점도 운영하고 있고, 별거 다 운영하죠. 그 다음에 굴삭기 보조용품점도 운영하고 있고, 프린트도 운영하고 있어요. 프린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200억 이상 매출을 올렸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검색어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색어 광고 외에 밑에 몇 가지 더 하고 있지만 90% 이상이 검색어 광고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검색어 광고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검색어 광고할 수 있는 데가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네이버가 55% 점유율, 구글이 35% 수준인데, 일본의 경우는 구글이 75%예요. 점유율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구글 검색어 광고만 잘하면 돼요. 구글 검색어 광고만 잘하면 되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검색어 광고 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잡지 광고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고, 디스플레이 광고 어디서 이제 들었겠지만 해보고 싶어 하는데, 티쿤도 못합니다. 티쿤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훨씬 잘하잖아요. 그런데 검색어 광고밖에 못해요. 검색어 광고만 잘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티쿤이 에드프린트 초기 6년간 광고비를 지출한 현황인데요. 2007년에 설립하고 2008년도에는 월 평균 35만 엔 광고하고, 2009년에는 110만 엔, 150만 엔, 170만 엔, 200만 엔, 180만 엔, 430만 엔, 나중에는 1,500만 엔, 2,000만 엔까지 광고비를 지출했어요. 이게 힘든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티쿤 이용해서 일본에 판매하는 셀러들 대부분은 월 50만 엔 이상 광고하는 분들도 거의 없으세요. 근데 온라인 비즈니스는 광고비 정말 많이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가 판매를 하는 경쟁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하고 온라인 세계에서 버티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광고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광고비 지출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 검색어 광고가 가장 손쉽고 효과는 가장 확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2023년 작년에 티쿤이 운영하고 있는 광고비 현황을 뽑아보니까 월 평균 159만 엔밖에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수준으로 광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활용한 광고가 있죠. 그래서 티쿤은 이렇게 구글 블로그를 먼저 만들었어요. 티쿤은 구글 블로그를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
그다음에 이 구글 블로그에 글을 쓴 다음에 구글 블로그에 글을 쓴 다음에 아메 블로그, 유튜브, 일본 페이스북, 트위터, 일본 라인 채팅방, 일본 라인 비즈니스 계정 등으로 홍보를 하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생각하는 건 티쿤은 메일입니다. 메일. 우리가 일본 소비자,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24년 오늘까지 48만 고객을 확보했거든요. 그중에 메일이 살아있는 사람이 한 39만 명 정도 돼요. 그 39만 명한테 메일 보내는 게 티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티쿤은 이제 메일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은 메일이 없으시잖아요. 지금은 못하죠. 43만 고객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이게 이제 메일 내용이에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서 이용점, 판매자들 메일도 중간에 끼워서 홍보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쿤은 메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어쨌든 43만 그 DB가 있고 또 하루에 100명 이상 신규 고객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메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티쿤이 조금은 도와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꾸준하게 홍보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검색 최적화 방식,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제가 이 카페에다가 해외 직판 2024 강좌라고 올려놨으니까 여기 보면은 나오고, 또 이 카페 곳곳에 이런 정보들이 넘치도록 있어요. 여기서 보고 직접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티쿤하고 계약을 하면 여러분 실정에 맞춰서 조금씩은 도와드리는데, 이 방법들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어느 정도만 이해하는 사람이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티쿤하고 상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한국에서 온라인 마케팅 하는 거하고 100% 똑같아요. 대상만 일본 고객으로 바꾸는 것뿐이지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사몰도 이런 방식으로 마케팅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티쿤은 여러분하고 티쿤은 이런 방식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티쿤하고 계약하면 운영은 여러분이 하지만 티쿤 일본 법인이 법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일본 고객은 일본 법인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사는 순간에 판매자한테 누가 어떤 물건을 얼마어치 사고 결제를 했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티쿤 한국 본사로 물건을 보내고, 티쿤 한국 본사에서 일본 법인에 팔고, 일본 법인이 다시 소비자에게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수금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역순으로. 이 방법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여기서 요까지는 일본 손님이 못 보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이건 한국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고, 실제로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에서 일본 티쿤까지 물건을 보내는 게 중요한데, 일본으로 물건을 보낼 때 이거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최강, 티쿤, 일본양, 항공, 해운, 물류, 이 서비스 가격표와 기간 이런 걸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항공으로 보내면 오늘 보낸 걸 내일 손님들이 다 받아요. 그러면서도 물류비는 킬로그램당 680엔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티쿤 항공 물류 가격표를 보시고, 항공으로 보내기 어려운 물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일본양 티쿤 선박 물류 가격표를 보시면 돼요. 이 정보들은 티쿤 글로벌.com에 들어가면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걸 보셔서 물류는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이 궁금하죠.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정산까지는 대략 해서 매월 1일에서 8일 사이에 일본으로 발송 완료된 주문에 대해 매월 1일에서 8일 사이에 일본으로 발송 완료된 주문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20일 정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때 KB 하나은행 전신환 매입 1차 고시환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티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라 2014년부터 이용사들이 이렇게 이용해서 이런 실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상세한 거는 해외 직판 카페에 들어오셔서 해외 직판 카페에 들어가서 해외 직판 강좌 2024년 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통계들은 지금 10년 가까이 계속 공개를 해왔어요. 그리고 또 현재 이 판매자들이 이 통계표를 다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티쿤은 뭐 숨길 이유도 없고 또 숨기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다 공개해 놨기 때문에 믿고 이용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쿤 방식 말고 과연 해외로 나가서 성공을 거둔 경우가 있죠. 없을 리가 없어요. 근데 티쿤 방식의 핵심은 뭐죠? 티쿤 방식은 자사몰이라는 거죠. 자사몰. 자기 쇼핑몰을 갖고 해라. 자사몰.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사몰을 기반으로 현지화하는 거예요. 현지화.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고, 대부분 이 방법을 가지고 티콘 외의 회사들도, 성공한 회사들은 대부분 이 방식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방식 외의 방식은 뭡니까? 입점이죠. 입점. 라쿠텐에 입점하고 아마존에 입점하고. 근데 이건 안 돼요. 쿠팡에 들어가서 입점해서 돈을 벌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서도 돈을 버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건 정말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하면 물론 저도 이제 아마존에서 휴대폰 케이스 팔아서 대박난 회사를 알고 있고, 또 접는 이 매트를 개발해서 아마존에서 성공한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티쿤 방식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사몰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게 티쿤이 주장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배송, 그 다음에 물류비 책정 이런 거는 다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티쿤 경험을 그냥 잘 받아들이셔서 일단 일본에 진출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티쿤이 계속 카페를 통해서 이 중국에 진출한 경험도 정리를 할 거예요. 그 중국에 진출하면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좀 지켜보시고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티콘이 좀 중국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좀 더 정보를 얻기가 쉽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자사몰을 만들 수 있는 샵빌더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티콘도 최근에 한 2개월 열심히 조사해서 알아낸 건데, 중국에 있는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에서는 쇼핑몰 만들 때 샵빌더 뭘 주로 쓰나요?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도 극소수입니다. 그런 판에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샵빌더가 뭔지 알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하려면 한국에 카페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또 한국의 카페에 해당되는 중국 서비스는 뭐가 있나요? 아예 모른다는 거죠. 티코는 실제로 진출을 하면서 그런 정보를 하나하나 획득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판은 온라인으로 무역업하는 거에 지나지 않잖아요. 물론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건 하나하나 알아나가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 해답도 없는 무슨 어려운 공식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많은 회사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알아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알아나가면 되고 또 해외로 해보면 확실하게 성과를 내기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외 직판하라고 꼭 권하고 싶고, 또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 경제는 적어도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또 이게 정치가 안정이 돼야 정치인들이 민생을 돌볼 시간이 있고 생각할 여유가 있는데, 지금 한국 정치가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걱정이 돼요. 동네에 나가면 저녁 시간에 여기 충무로거든요. 충무로 주변에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점심시간에도 딱 1시 반 넘으면 사람이 없단 말이죠. 거기다가 카페, 편의점, 세탁소, 학원, 식당 이런 것만 하잖아요. 정말 무서워. 저는 제가 정치인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안타까워요. 정말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정말 걱정이 되는데, 티쿤이 할 수 있는 이들은 해외 직판을 해서 성공하고 또 거둔 성과가 있잖아요. 이 성과라도 잘 전달해서 여러분께서 해외 직판을 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4년 뒤, 5년 뒤에는 풍족한 삶을 누리고, 또 그 기반을 가지고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전부 2억 넘잖아요. 그런 나라로 진출해서 진짜 부자가 되고, 나라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수출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티쿤도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거는 일단 이 해외 직판 카페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거 보시고요. 또 우리하고 해외로 진출하겠다고 티쿤하고 계약을 맺으면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외 직판을 해서 부자가 되는 그 길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